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70년대 데탕트 시기를 거쳤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이 재심화되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금 긴장이 완화되어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난 몰타 회담에서 동서 양 진영의 평화를 모색하게 되고 선언적 차원에서 냉전이 종식되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경기가 살아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특이할 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1990년대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기 한국은 정치적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과 한계가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선거에 의해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제5공화국 및 노태우 정부 시기 정치적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이에 1980년대 제5차 및 제6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한국이 직면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화 및 개방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긴장이 재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서방 진영에서 다시금 소련에 대한 강경한 정책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냉전의 긴장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1990년대 냉전이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의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적으로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기는 1980년대 초까지 침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냉전의 재심화와 선언적 차원에서 냉전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 초반 쿠데타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래로 계속적인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상황입니다. 1978년 쿠데타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영향을 받은 이슬람 근본주의 저항 세력을 중심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무장 항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위기에 직면한 공산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슬람 저항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기존의 친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소련의 침공을 계기로 내전을 일으키고 이에 소련은 새로 만든 친소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병력을 증원하면서 전쟁이 1989년까지 무려 1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10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소련의 침공에 대해 서방권 국가들은 맹렬히 비판했고, 미국 및 영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은 소련에 대해 다시금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98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에 대해 대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은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는 해외의 인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었고,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공화당 출신인 레이건은 미국의 군비를 대규모로 증강시켰고, 소련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 계획인 전략방위구상, 영어로는 SDI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소련 역시 군비를 다시금 증강시키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에 등극하게 됩니다. 1980년대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이었던 소련의 외화 수입이 감소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과 함께 미국과의 군비 경쟁 등으로 당시 소련의 경제는 완전히 침체기였던 상황입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과 개방을 내세우면서 소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경제에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위 산업에 투입되던 재정을 민간 부분으로 상당 부분 전환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정부패 및 정치적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더불어 미국 및 서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군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소련은 정치적, 군사적 양보를 서방 측에 단행하고, 중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해 1987년 미국과 중거리 핵무기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지중해 몰타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와 회담을 갖고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탈냉전은 일반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1991년으로 보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의 냉전 종식은 이 몰타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경제 기조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채무가 많았던 중남미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위기가 불거지게 됩니다. 대부분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저발전 국가들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 저발전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기존 채무국들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70년대부터 나타난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들 개발도상국과 저발전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초가 지나면서 아시아 경제는 크게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역시 호조의 증가세를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무역 적자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소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규제하는 반덤핑 관세나 상쇄 관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환율의 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및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으며 이것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강한 속에서 달러의 강세가 유지돼 미국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 조정, 즉 각국이 달러를 매각하여 시장에 풀고 자국 통화를 매수하여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달러 약세와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인상시키는 조치가 단행됩니다. 플라자 합의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었고 199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됩니다.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면서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경제가 형성되고 결국 이것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적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